약 2년 전 여성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프로포폴의 유혹. 이제는 의료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실태는 어떻고 관리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성형외과 의료진들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협회 조수영 홍보이사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수영입니다. 예. 자, 이사님도 그 현재 성형외과 개업의사이시죠? 네, 예, 지금 현재 그 성형외과를 개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 의료적으로는 분명 필요한 점도 있는 약이죠? 그 수면 유도제로서 전신 마취할 때 꼭 필요하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취나 이제 수면을 할 때 굉장히 그 유용한 그런 약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악용에 대해서 문제인데, 그럼 어떤 의미에서 마약과도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예. 거의 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현재 각 성형외과 병원에서는 이 재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그 보건소에서 그 프로포폴 관리 장부를 이제 발부하고 있고요. 예. 그 장부에 그 환자의 이제 사용량과 그리고 환자의 이제 기록 등을 다 이제 일일이 그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불법적으로 투약이 된 일이 있단 말이죠. 왜 이게 가능한 건가요? 환자한테 투약을 하고 나서 일부 이제 남은 그런 그 프로포폴을 좀 남겨놨다가 예. 본인이 이제 몰래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처방 기록도 있고 또 재고 관리도 명확히 되는데 남겨서 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쓰는 거죠, 그게? 보통 이제 환자한테서 예. 한 바얀이나 한 앰플을 이제 사용하고 나서 보통 이제 기록은 사용한다고 하는데 예. 보통 이제 그 한 앰플 중에 한 20ml 정도가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환자한테는 실질적으로 이제 10리터를 쓰고 나머지 남는 이제 10ml는 그냥 버리게 돼서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걸 예. 폐기 처분하지 않고 이제 몰래 모아놨다가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원래 그렇게 남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데요? 원래는 그 보건소에 그 신고를 해서 그 남은 것을 보건소에서 이제 폐기 처분하고 하게 돼 있는데 예. 그것을 지키는 병원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관리 감독하는 이제 보건소도 이제 없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마약으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약품인데 어떤 그런 약품들이 제대로 이렇게 폐기가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전혀 없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 감독할 그 보건소의 인력도 좀 부족한 편이고. 예. 그러니까 뭐 의료진만이 알 수 있고 또 의료진이 조절 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네요. 그렇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허, 그래요. 자, 상황이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 이 아예 프로포폴이 뭐랄까요? 분실되거나 도난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건가요? 그러면? 의료진에 의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예. 그 의료진이 이제 뭐 경찰이나 그런 수사관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도, 그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도난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죠. 예, 뭐 홍보이사님도 이제 성형외과 개업의시지만, 어떤가요? 실제로 의료진들이 이렇게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한다거나 빼돌린다는 뭐 소문이나 뭐 사례를 들으신 건 있나요? 간간히 이제 의사들 웹사이트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는 가끔가다 들은 적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관리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현황을 좀 파악하거나 또 점검에 나서야 될 텐데 실제로 이러한 단속이 별로 없다면서요? 보건소에서 나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보건소 인원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인력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는 많은 그런 의료기관을 철저하게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사님이 지금 15년 의사생활 하셨는데 그러면 의사생활 하실 동안 몇 번이나 왔습니까? 한 2년 전에 딱 한 번 나왔었죠. 15년 동안 딱 한 번?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계속 문제가 돼서 이렇게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는 이제 바코드 대신에 반도체 칩을 부착하는 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변화된 게 있습니까? 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개업을 하고 있지만 그게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져서 이제 행해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이 더 많은 사건과 또 어떤 사망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더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이사님 그러면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지 좀 이러한 프로포폴 악용 사례 더 줄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그 소견으로는 프로포폴이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여지게 된 게 보통 약 10년 전부터이거든요. 그런데 예. 10년 전이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개업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의과대학생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턴 레지던트 수료를 받을 때 사실은 사용하지 않은 그런 주사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용 방법이나 그다음에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조금 부족한 그런 형태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네. 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은 그에 대해서 이제 사용 허가증을 줘서 그런 사용 허가증이 있는 분들이 프로포폴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프로포폴을 사용할 때도 그 시간이 중요한데 보통 짧은 시간에 이제 하게 되면 사실은 아주 안전하고 좋은 그런 수면 유도 마취제지만은 예. 그것이 길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사용 시간이 한 30분을 넘어간다든지 1시간을 넘어가는 그런 그 프로포폴 사용 시간일 때는 마취과 전문 선생님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둔다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예, 사용 허가증 문제라든지 또 보건복지부의 관리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조수영 홍보이사였습니다.